4선 국회의원, 장관도 역임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치인으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꽃길 공방이 벌어진 거죠. 꽃길만 걸어오셨는데 저쪽 당 나오셔서 이쪽 당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자, 김영주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이제는 사표를 냈어요. 부의장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전 부의장이라고 해야겠군요. 자,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이어서 한동훈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사리사욕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도구로 써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아마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취지로 한 말이겠죠. 자, 김영주 전 부의장,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화려한 경력이에요. 17대 총선 비례대표, 그리고요 그 이후에 19, 20, 21대 총선은 지역구를 통해서 영등포 갑입니다. 여기서만 3선이죠.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문정부 때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21대 이번 국회 때 부의장을 역임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을 나가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겁니다. 자, 보면 아까 뭐 장관, 그다음에 4선 의원, 국회 부의장 등등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입당식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몇 가지 좀 날이 선 질문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당의 공천이 있었고 국민들의 응원과 영등포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비판하시죠? 어떤 이념적 지향이 다를까요?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게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본 철학을 공유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들이 총선에 출마해서 뭔가 당의 어떤 이 범위를 좀 넓힌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김영주 전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받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동안 꽃길만 걸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꽃길만 걷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유세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현 정부 무슨 타도한다는 취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유세 등 참여 안 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하셨고 사선 의원이신데 이렇게 너무 쉽게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소 저도 정치인으로서 혹은 김영주 의원을 같이 상임위 한때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다 지나간 일, 즉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수사도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빵점을 줬다. 혹은 그런 어떤 그 해명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공천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지나서 수사 대상도 아닌 수사권 없음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기분 나빠하는 것은 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영등포 갑 당원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총선 준비하신 분이 있었을 있었고 텐데. 또 그동안에 그 뭐 구청장과 김영주 의원이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자기가 적대감을 느껴왔을 텐데 갑자기 와. 당협위원장이나 자기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참담함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치가 너무 쉽게 표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뭐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매우 경직돼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너무 편하게 정치 활동한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그렇게 극악스럽게 윤 정권에 예. 대하여 또 혹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당이 활동할 때 당신 뭐 했습니까? 이런 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질문과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일단 지금 아직 공천은 결정 안 됐지만 원래 본인 지역구 영등포 갑 쪽으로 공천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국민의힘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적장이 갑자기 우군이 돼서 장수가 돼서 오는 셈 아닙니까? 이게?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요. 지난번에 대전에 이상민 의원 입당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김영주 의원이 지금 입당을 하고 만약 영등포 갑에 후보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는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지금 뭐 입당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거기 20년, 30년 이 국민의힘이 과거 한나라당, 과거 민주자유당 시절 때부터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김영주 의원을 한 번이라도 꺾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꺾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곧 총선 때마다 이겼던 지역이니까 경쟁 정당에 소속된 분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난 20년간 김영주 의원한테 맛본 그 패배감, 예. 굴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고 싶었고 좋은 후보자들이 오길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걸로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되면 저는 아마 국민의힘 당직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실망하고 아마 기권하는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김영주 의원을 선택하게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총선 차원에서 실리는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어떤 사천 논란에 대해서 그런 저격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초대 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또 반윤연대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민주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반윤연대를 깨뜨릴 수 있는 히든 카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서도 우리가 계속 좋았는데 한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귀중한 한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 영등포 갑에 영등포를 지켜온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 그것은 놓쳤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그 영등포 갑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대전에 갔을 때 이상민 의원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예. 한번 포용하고 좀 이렇게 이 부둥켜 안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오늘 입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은 서로 대척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군요. 들어보시죠. 특히 이 당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고 또 당의 힘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이 당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당을 버리고 특히 다른 정당으로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 알겠고요. 힘든 상태이신 것도 알겠지만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좀 모질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예요. 정기환 교수님. 오늘도 이제 그런 질문이 기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새 유서 때 뭐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유서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현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현 정부에 추진한 정책관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영주 전 부의장, 김영주 의원도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거 두고두고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불가피하죠. 얼마나 비루합니까? 민주당 의원 후보 지역에 유세를 갔는데 자기는 그냥 참석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여줬던 소위 지금의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 정책적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정치적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본인이 예. 뛰어난 분이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중진 의원 몫의 국회 부의장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목 부의장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요. 이번에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부당성이라든가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꽃길을 걸어왔던 김영주 의원 입장에서는요.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던 야당 의원이 예.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 품에 들어간다? 저는요. 이건 본인 스스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정말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정치의 어떻게 보면 원칙일 텐데 지금 오늘 이런 국민의힘 과정 입당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는 정치를 정말 희화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 점퍼 입다가 점퍼를 그냥 바꿔 입으면 파란색에서 점퍼로 바꿔 입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감동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 컨셉하고도 맞는 겁니까? 그저 한석이 아쉬워서 국민적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정말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저는 공천. 또 야당 중진을 갖다가 쓰는 5선 이상민, 4선 김영주 이런 재활용 공천으로 이번 공천을 망칠 셈입니까? 이게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정말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김영주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왔다면 조용히 공천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되 정치를 접고 그동안의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되기 어려운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되기 어려운 바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의 입당 시기에서 파란색 넥타이를 맸잖아요. 보통 이 파란색 넥타이는 여당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 같은 건데 오늘은 딱 입고 나온 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이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에서 일로 왔다는 거 이런 걸 좀 배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런 것도 주목을 받았는데 조혁신 변호사.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에 당직이 바뀌면서 이제 출마까지 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연스러운 거는요. 김영주 부의장이 파란 잠바를 입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탈당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 모습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란 넥타이를 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쾌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48조에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데 어떻게 선출하느냐? 국회법에 따르면요. 무기명 투표로 제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주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출이 된 건데 예. 그냥 선출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는 관례가 있어요. 법은 없지만 관례가 있는데 어떤 관례가 있느냐. 교섭단체가 2개인 경우에는 1당과 2당이 국회의장 1명씩 나눠 갖고 교섭단체가 3개인 경우에는 1당이 의장을 하고 2당과 3당이 국회의장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은 1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에 의해 가지고 그 표결로 선출된 그러한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0점. 그다음에 왜 빵점이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빵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우리 부의장 몫으로 국회 부의장은요. 부총리급이고요. 우리나라 의전 서열이 9등이라고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빵점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빵점짜리 부의장을 뽑은 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책을 보면 종종 장군들이요. 적장으로 투항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투항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주군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투항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너 빵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세우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김영주 의원님 부의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4선까지 하시고 김영주 의원이 몇 년생이냐면 55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68세인데 연세도 좀 드시고 하셨으니까
후진을 위해서 좀 그 양보를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으면 김영주 의원이 저런 그렇게 탈당을 갖다가 하면서 심지어 여당에게 투항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본인이 나갈 때 모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모욕은 참을 수 없다. 내가 무슨 빵점짜리냐. 내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김영주 전 부의장 관련 얘기하면서 윤리 관련된 항목 점수에서 뭐 만점이 50점인가요? 그랬는데 뭐 빵점을 받았다. 소명을 옛날 거 못해서 그랬다. 이런 것까지 알려지는 상황.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받아쳤죠. 김영주 전 부의장이 빵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치는 상황이 됐고 오늘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공천 앞두고 뭐 워낙 급박하게 많은 일이 벌어지던데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